1945년에 우리나라는 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다시 시름에 젖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굶주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우장춘은 굶주림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서 이제 우리는 맛있고 속이 꽉 찬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을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1909년 10월 26일 조선의 의병장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시를 죽이자 일본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토 선생이 누구시냐?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에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던 분이 아니냐? 그런 분을 몰라보고 총을 겨루다니. 은혜를 온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히로시마 구레에 있는 한 소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눈길은 어느덧 우장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센지 놓고! 누군가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조선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이었죠. 우장춘의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조선 사람이었어요. 우장춘은 키도 작고 힘도 약했어요. 가난해서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다 조선 아이라니. 아이들은 우장춘을 보면 까닭없이 툭 치거나 밀고 지나갔어요. 또 우장춘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기도 했지요. 날마다 반 아이들에게 들볶이자 우장춘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하루는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지요. 어머니는 왜 아버지랑 결혼했어요? 왜? 누가 뭐라고 하던?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센지 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혼자서 우장춘 형제를 기르느라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우장춘은 그런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얼머부렸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뒤 일본 사람들이 부쩍 조선 사람을 깔본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장춘을 바라보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시던 분이란다. 너도 얼른 자라서 아버지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당부는 우장춘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온전히 진실이 아니었답니다. 우장춘의 아버지인 우범선은 조선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판단을 잘못해서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말았죠. 우범선은 일본을 따르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 깡패들이 일본을 싫어한 명성황후를 죽일 때 도와주었죠. 큰 죄를 지은 우범선은 조선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왔지만 마지 우장춘이 6살이고 둘째가 아직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조선에서 온 자객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그 뒤 우장춘네는 몹시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동생은 친척 집에, 우장춘은 절에 딸린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했지요.
엄마, 보고 싶어요. 동생도. 감자만은 안 돼. 제발. 오빠, 왜 그래요? 감자를 싫어한 우장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장춘은 1년 동안 절에 딸린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절에서는 매끼 감자를 주었지요. 이때 우장춘은 감자에 질려서 커서는 감자를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우장춘의 아이들이 아빠는 왜 편식을 해요? 하고 따지면 우장춘은 감자는 좀 봐주렴. 아빠는 고아원에 있을 때 평생 먹을 감자를 다 먹었단다 하고 멋스게 했답니다. 아후 덥다. 1910년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조선 총독부에서 우장춘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었어요. 우범선이 일본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장춘네는 겨우 찢어질 듯한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지요. 우장춘은 대학교에 진학하려던 꿈을 접고 동경 제국대학교 농학부 실과에 들어가게 했죠. 동경제국대학교라고 하니 대학교에 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과는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대학에 딸린 농업 전문학교로 농학부 본과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공부를 할 때 실과 학생들은 떼압볕 아래에서 논밭을 갈며 농사짓는 기술을 익혀야 했어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우장춘은 몸집이 작고 몸이 약한 데다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지요. 입학식 날 우장춘은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이 우장춘에게 인사를 했어요. 나는 경성에서 왔어. 너도 조선 사람이라며? 정말 반갑다. 나는 우장춘이야. 우장춘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육종학과 유전학, 농작물의 유전학 성질을 고쳐 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많이 거둘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일을 육종이라고 해요. 육종 기술이 발달하려면 유전, 아버지의 모양과 성질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아야 하죠. 우장춘은 동경제국대학교 실과에 다닐 때 육종과 유전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농사 시험장에서 일하면서 육종학과 유전학 지식을 갈고 닦아 세계적인 육종학자가 되었답니다. 그 뒤 우장춘은 조선 유학생들과 같은 조가 되어 공부했어요. 조선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무척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조선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나는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야 할까? 유장춘은 실험장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아!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며칠 전에 뿌린 무씨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아 있었거든요. 우장춘은 무싹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평소에 무심코 보았던 무싹이 그날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새싹도 살아남으려고 이 무거운 흙을 헤치고 나오는구나. 우장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조선 사람이라면 어떻고 일본 사람이면 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땅에 떨어져도 꿋꿋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씨앗들처럼 말이야. 그 뒤 우장춘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어요. 서툴었지만 실습장 일도 묵묵히 했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에 누구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였지요. 쉬는 시간이면 일본 말이 서툰 조선 유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기도 했지요.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우장춘. 기쁨과 좌절. 우장춘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뒤 실과를 졸업하고 일본 농림성의 농사시험장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농사시험장은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한꺼번에 많이 거둘 수 있는 씨앗을 만들고 새로운 농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우장춘에게는 더없이 좋은 직장이었죠. 우장춘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유명한 학술지에 여러 번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1926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실력 있는 농학자들만 모인다는 고노스 농사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쟁쟁한 연구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 우장춘 박사는 학위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일본 사람이 아니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박사 학위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주제를 정한 뒤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논문을 제출해서 통과해야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죠. 우장춘은 1924년에 결혼해서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논문 준비에만 매달릴 형편도 아니었지요. 국립 끝에 우장춘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동안 당신이 집안일을 돌봐줄 수 있을까? 우장춘이 속내를 털어놓자 아내는 살짝 눈을 흘겼어요. 당신이 언제 집안일에 신경이라 썼어요? 걱정 말고 연구나 열심히 하세요. 아내 고하루는 우장춘을 무척 사랑했어요. 우장춘이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부모까지 등졌을 정도였어요. 고하루는 우장춘이 집안일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우장춘을 대신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살듯이 보살폈지요. 또 우장춘이 집에서 용가할 때면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방해될까봐 아기를 업고 집 밖을 돌아다녔지요. 덕분에 우장춘은 차근차근 논문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어요. 고노스 농사시험장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던 1930년 가을에 마침내 논문을 완성했어요. 이제 내일 동경제국대학교에 내기만 하면 되겠군. 우장춘은 논문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연구실 서랍 속에 넣어두었어요. 다음날 출근했다가 논문을 내려갈 생각이었죠. 그날 밤 우장춘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내가 우장춘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요. 아무래도 밖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집 밖에서는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 농장에 불이 났어요. 여보, 내 논문. 우장춘은 벌떡 일어나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시험장 연구실 쪽에서 시뻘겋게
시뻘겋게 불길이 치솟고 밤하늘에는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우장춘은 정신없이 시험장으로 달려가 불타오르는 연구실 건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달려나와 우장춘을 붙잡았어요. 놓으란 말이야. 내 논문이 저 건물 속에 있단 말이야. 우장춘은 울부짖었어요. 우장춘의 아내도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장춘의 꿈과 희망은 그렇게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뒤 우장춘은 겉으로는 어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말았어요. 우장춘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몹시 걱정했어요. 그 때문인지 셋째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물리쳐 쫓아나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뭐 하라고 있는 거지? 고생한 아내를 다독여 죽지는 못하고. 우장춘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논문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1935년에 새로운 논문을 완성했지요.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이었어요. 우장춘은 염색체의 수가 서로 다른 두 종의 식물도 교배하여 새로운 종의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게다가 이 식물이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식물이라는 것을 밝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교배를 통해서도 진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지요. 다윈의 진화론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논문은 세계 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곧이어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유전학 책에 우장춘의 논문이 소개되었어요. 세계 최초 우장춘의 박사학위 논문. 우장춘은 고노스 시험장에서 유체를 연구하면서 같은 십자화와 식물인 유체, 배추, 양배추가 유전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식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관찰했습니다. 우장춘은 5년여의 연구 끝에 양배추와 배추를 교배해서 유체를 만들어냈어요. 이미 자연에 있는 식물을 실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장춘은 실험, 과정과 내용, 종의 합성이라는 논문으로 정리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장춘은 이 논문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과 종 사이의 교배를 통해서도 농작물과 가축의 모양과 성질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생물이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 왔다고 주장했어요. 즉, 생물의 모양과 성질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나은 방향으로 변해왔으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우장춘은 결국 이 논문으로 동경 제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장춘을 지켜봤던 농사 시험장의 연구원들은 당연한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따구 후배들이 우장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유전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종이 다른 식물은 교배를 해도 씨앗이 맺히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배님은 어떻게 씨앗이 맺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후배의 말을 들은 우장춘은 방긋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새 방법이 생각났다.
그런 말 말게. 난 천재가 아니야. 모두 노력해서 얻은 결과일 뿐이지. 창의성이란 원래 재능보다 노력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우장춘의 말대로 그 논문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장춘이 수만 개의 씨앗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였지요. 그뿐인가요? 우장춘은 잠잘 때도 머리맡에 연필과 종이를 두고 잤어요. 자나깨나 연구 과제를 생각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기록했어요. 우장춘의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박사학위 논문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장춘은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더욱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고노스 농사 시험장에서는 벼, 보리, 채소 등 연구하는 농작물에 따라 연구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각 연구실을 이끄는 팀 실장은 기사로 승진시켜 주었어요. 우장춘은 유체 연구실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사가 아니었죠. 남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혼자만 기사로 승진하지 못한 거예요. 기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에 맞먹는 학위가 있어야 했어요. 우장춘이 박사학위를 받자 사람들은 우장춘도 당연히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장춘은 학위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승진하지 못했어요. 야마다군, 기사 승진 축하하네. 하하, 학위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우장춘이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도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한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구나. 조선 사람 앞에 놓인 벽은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우장춘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학교 시절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일, 아내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일, 그동안 애써 잊으려고 했던 괴로운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우장춘은 맥이 풀려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관찰과 연구는 철저해야 하네. 나는 가끔 오랫동안 식물들을 바라본다네. 어떤 비료가 필요할까? 물을 좀 더 주어야 할까? 햇볕을 너무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식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연구자인 거야. 아버지의 나라로. 우장춘은 40살이 되어 1937년에 고노스 농사 시험장을 그만두고 다키 종묘회사에 들어갔어요. 다키 종묘회사는 품종이 우수한 씨앗을 많이 만들어 일본에 공급하고 중국과 조선으로도 수출하는 큰 회사였어요. 우장춘은 이 회사의 연구 농장을 관리하는 농장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뒤로 문득문득 조선의 농촌을 떠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거둔 채소 씨앗을 비싼 값으로 조선에 팔고 조선에서 나는 쌀을 헐값에 사들여 일본 사람들에게 공급했어요. 그래서인지 일본의 농촌은 시간이 지날수록 풍요로워지는데 조선의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 무렵 일본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욕심으로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1941년 말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폭격한 뒤로 말레이 반도와 미얀마, 필리핀, 홍콩, 괌 등지를 공격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장춘은 이 싸움에서 일본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점령지 주민들이 일본 편에 서서 도와야 하는데 일본은 점령지 주변 주민들을 못살게 굴어 곳곳에서 온성을 샀거든요.